자, 지금 이제 바로 이제 유튜브 토론 이어갈 텐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미리 토론을, 그럼 우리 못한 것들을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저희가 좀 짰을 때는 2가지 질문씩을 이제 4분께서 총 8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였는데, 지난 법정 토론은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좀 깊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주도권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4분씩 주도권을 드릴 테니까요. 자유롭게 질문 토론 해주시고, 대신 이제 약간의 응답 기회들은 좀 보장해 주시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분부터 시작하고 싶으신지. 아까 이정미 대표님께서 많은 걸 준비했다고 하셨는데 한번 말씀 주시죠. 오늘 아침에 송영길 대표께서 이제 전격적인 제안을 하셨잖아요. 선거제 개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치 개혁 방안을 내셨는데 전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게 정말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다음 미래를 걱정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걱정한다. 불과 이제 대선을 딱 2주 남겨두고 오늘 아침 이 발표가 나오면서 일단은 타이밍이 도대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타이밍에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 두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이 이 말을 제대로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다는 거. 요걸 좀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미 국회에 정개특위가 있어요. 그리고 정개특위에 정의당은 오늘 제안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 결선 투표제를 포함해서 다 제출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민주당이 정개특위 안에서 이런 논의를 진행을 해본 적도 그런 의지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18대, 19대 두 번 다 대통령에 출마하실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서 이제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나왔고, 그래서 선거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 앞에 철석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시고 난 후에 청와대 오찬에 몇 차례 초청이 돼서 가서 이제 얘기를 나눌 때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약속하신 공약을 어떻게 이행하실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민주당 다수당인데도 지금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럴 때마다 대통령께서 저한테 답을 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국회 합의가 필요한 것이니 국회에 가서 더 논의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공약이 왜 필요합니까?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답이 결국 뭘로 돌아왔습니까?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에 대한 이 세 번째, 이 지점에 대한 민주당 내부에 어떤 평가 성찰이 있는지, 그리고 과연 이재명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처럼 대통령 되고 나면 국회에 가서 얘기하십시오라고 할 때 180석 민주당이 또 지금의 민주당과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을지.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 180명의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전반적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당론 발의, 국회 내 당론 발의를 지금 당장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도권이니까 꽤 길게 하셨어요. 예, 한 말씀 한번 해보시죠. 예. 아쉽게도 제가 아시다시피 최근까지 다른 당 소속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개특위에 참여를 못 해봐가지고 정확히 어떤 논의가 있는지는 이제 이정미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런 논의가 없었구나, 제출을 했는데 논의가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고, 양당이 이제 원내 교섭단체들끼리 논의하는 구조로 우리 국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시기 면에서 대선에서 뭔가 이게 피해가 될까 봐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안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 점을 아예 그건 배제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은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 그렇지만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의 합당 과정에서 저희가 제1번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정치개혁 과제였고, 그 정치개혁 과제의 성과물로 지금 몇 가지가 쭉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인데 어떻게 국회에다 떠넘기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공약을 실제로 제도화해서 완성하는 곳은 국회잖아요. 그 법률이 없이 대통령이 그걸 일방적으로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회에 떠넘기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그것을 이행할 어떤 노력, 이것이 없었다는 점. 그런 점에서 결국 대통령이 그렇죠. 민주당을 설득을 못했거나. 정치개혁 특위가 항상 보면은 우리 국회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거가 임박해서 움직이고 가동되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성정당의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의당에 가장 큰 피해를 입으셨다는 것도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국민이 알고 피해를 있고 입었죠. 국민이 다 피해를 그런 부분에 입었죠. 대한 개선도 잠깐만요. 약속을 했으니까 주도권을 지금 가져가시겠어요? 이제? 바로? 아니요, 제가 다음에 그러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은 혹시 권은 의원께서 주도권 가져가시겠습니까? 아, 4시간을 다 쓰는 거였군요. 시간을 쓰셨으니까 정확한 이해를 못하셨군요. 예. 그래서 앞에 발언이 2분 30초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 나눠주실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간 그 합의로 진행되는 국회 운영상의 그런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선 투표제와 관련해서 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 한 명도 공동 발의를 해주지 않아서 국민의당과 함께 또 그 다른 소수 정당과 함께 공동 발의를 하지 않았으면 개정안이 발의조차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무슨 개정안? 결선 투표제를 내셨 결선 투표제. 예. 처음 들었네요. 예, 더불어민주당 역시 전혀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던 사인 안 사건이고 해주셨어요. 사인 해주시고 그 전에 몰랐어요. 그 전에 역사적인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안철수 대표와 통합을 할 때 안철수 대표의 정치개혁 과제인 기초선거에 있어서 정당 공천제 폐지를 정치개혁을 약속을 하고 통합을 했지만 통합한 이후에 헌시짝처럼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패스트트랙 이후에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위성정당을 출연시키는 그런 모습도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모습 어디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 의지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상식적이라고 믿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 믿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선 의원께서 이제 옛날 얘기까지 다 하시니까 저는 모르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모르는 얘기 정치개혁 그냥, 과제를요. 보십시오. 30초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본인 주도권으로 가져가시든지.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법안이 제출된 거를 제가 현역 의원님에도 몰랐다는 게 유감이네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알았으면 저도 아마 동참했을 것 같고 권 의원님 더 잘 아시지만 교섭단체도 해보시고 안 해보시고 했으니까 그런 데서 얘기가 안 되면 아예 논의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 구조를 말씀드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정치권에서 있던 말을 앞으로 실행하고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지켜봐야 될 일이지 옛날 일을 다시 짚어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 대표일 때까지 얘기를 하시면 언제까지 돌아가야 됩니까? 그럼 자유당 때 얘기도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과 과거에 행해왔던 행동들 거기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없이 앞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그냥 뱉어대는 말, 그냥 남발하는 말, 그 말을 믿고 정치를 하고 그리고 그 말을 믿고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에게 나를 믿어주십시오 하는 이런 정치의 모습이 우리 정치 발전이 없는 현주소를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계속 출마해서 완주한다고 하다가 철수한 분은 어느 당 소속입니까? 철수라니요? 그게 계속 말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 대표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국민에 거예요? 대해서 신뢰를 잃게 된 여러 가지 행동 행각 중에 국민들의 요구가 그런 것들을 단일화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그 단일화, 되죠. 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화를 위해서 문재인 후보에게 조건 없이 양보를 했습니다. 당시의 기초지역의 그리고 공천제도가 깨달았습니다. 국민들의 무조건적인 정권교체에 부응하는 것이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무조건적인 정권교체와 더 나은 정권교체는 분명히 하늘과 땅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의외로 좀 뜨거워지는데 아까 좀 시간 좀 꺼달라고 막 계속 그러셔서. 10초만 주세요. 아니 저는 이재명 후보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민들 앞에 약속하기 전에 민주당 의원들의 합의를 일단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80석이면 못할 일이 없는 정당인데 매번 국민들한테 약속하고 이게 이행이 안 되는 게 민주당이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정치개혁 우리 송영길 대표께서 직접 얘기하셨으니까 당론으로 의원들이 야 이건 우리 당론이야. 그러니까 그런 법안 발의를 우리가 하고 정의당도 그 법안을 냈다니까 정개특위에서 두 당의 법안을 갖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공약을 하지 말고 정치개혁 방안은 이제 실행에 옮길 단계다. 국회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적극 공감하고요. 그거를 가지고 저도 지도부의 오시면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제 주도권 토론인데 두 분이 시간을 다 쓰면 잠깐만요. 일단 제 시간 드릴게요. 저희 1분 30초 주면 국민의힘에도 할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좀 이따가 주도권을 하면서 말씀 아니 한번 주도권 해보시죠. 주신다니까. 네, 좀 이따 드리도록 할게요. 주도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만나서 평소에 궁금했던 거.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님 보면 조국 사태 때 예. 가장 최전선에 서 있어가지고 아직도 생각이 변함이 없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정경심 그 유죄 나왔을 때 사법부 판결이 잘못됐다. 그 규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생각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지금 생각 규탄한 게 아니고 매우 슬프다라고 표현했죠 제가. 그럼 사법부 그 규탄한 겁니다. 정경심 유죄는 이제 수용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법부의 판단 내용은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데 동의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제가 사실관계를 저도 많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하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점을 가지고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시에 수사는 명백히 과잉 수사였고 명백히 몰아가기 수사였고 명백히 검찰권 남용이었고 그 과정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짚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고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 가정을 파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했어야 될 일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법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성찰해볼 지점이 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다시 가지고 있는 공정의 가치 이런 것들이 새롭게 정립될 기회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어떤 계층 간의 격심한 의견의 차이 내지는 조건의 차이 이런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 더 애를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조국 일가는 무죄인데 탄압받았다. 주제가 그런 주장을 하다가 최근에 민주당 지도부랑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는데 그러면 최 의원님 거기 동의 안 하시는 거네요? 자, 정치개혁 아니 주제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니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거 내일 무죄 이제 탄압받았다라고 얘기할 내일 적이 토론에서 없고. 정치개혁 주제로 조국 그다음에 장관 이제 얘기할 건 아니에요. 정치개혁 관련해서 이제 왜냐하면 정치개혁 관련돼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정치개혁이 공허한 이유는 아무도 안 믿거든요. 안 믿는 이유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난번 이제 보궐선거 이번에는 이제 불출마했지만 그 국회의원 지난번 이제 부산 서울시장 보궐선거 했을 때는 불출마 그 당원 당규를 바꿔서 출마를 강행했단 말이죠. 제가 민주당이었다면 진정한 정치개혁 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당시에 주도한 사람들 국회의원 사퇴를 해야 된다고 봐요. 당시에 그 당원 당규를 바꿔서 출마를 강행했던 국민과의 기존 약속을 깼던 민주당 지도부, 당시 지도부죠. 아 무슨 저기 보궐선거에 출마 그렇죠. 때.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약속해놓고 말을 뒤집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당연히 안 믿었어요. 그 저 연동형 비례제 할 때 저 민주당 안 지킨다. 유상정당 반드시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그걸 먼저 만든 국민의힘도 잘한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치를 너무 순진하게 하는 거야. 신나서 먼저 만들어 놓고. 난 정의당이 저렇게 순진할지 몰랐는데 어차피 안 지킨다 이러면. 일주일 전에도 내가 일주일 전까지 집권당이 이거를 위성정당을 안 만들 수가 없다. 당신들 말이 바뀔 거다 하는데 당시에 모 의원이 자기는 안 바뀔 거라고 하는데 그 다음날 바뀌었어요. 그래서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출마를 시켰고 그렇게 해서 정의당은 망했는데 만약에 정치개혁 의지가 있다면 당시에 연동형 비례제 약속했다가 깬 지도부 저는 정계 은퇴를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집단적으로 당시에 주도했던 약속을 어긴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의원직을 내놓고 사퇴를 하면 저는 조금 울림이 조금은 있을 거다. 그런데 최근에만 해도 그 약속도 했잖아요. 나는 이제 같은 586이가 민주당 586이랑 10년간 싸워왔지만 민주당 586도 정치하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약속을 했는데 송영길 대표가 울림이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나 단순화해가지고 이거를 왜곡을 하는데?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정치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정치개혁의 핵심은 불신의 정치를 신뢰의 정치로 바꾸는 것이고 과거에 거짓말했던 것이 이제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러려면 그 정도의 희생과 결단이 이번엔 전혀 없고 알겠습니다. 또 말잔치에 불과하니까 누가 믿겠어요. 예, 시간은 다 갔고요. 내 얘기 틀린 얘기 있으면 해봐요. 예, 근데 아무리 유튜브로 연장했다고 정의당 망했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살짝 당황하긴 했습니다. 자, 일단 주도권.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망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태경 그전부터. 의원이 왔구나 그 생각했어요. 이런 말을 하태경 의원 아니면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자, 일단 그럼 주도권 최강욱 의원께 또 매력 있어. 드리겠습니다. 저도 하 의원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많은 분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큰 틀에서 어떤 국가에 관한 공약으로 내세우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 왕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검찰을 완전히 독립시키고 예산도 따로 하게 하고 뭐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우리 헌정사상 계속 유지돼 왔던 제도인데 지금 재헌헌법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 의원님 보시기에 이게 지금 민주적인 우리 헌법의 원리에 맞으신 건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하 의원님이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삶 속에서 검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얼마나 왜곡되게 작동되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거는 직할하겠다는 얘기에다가 합쳐서 민정수석실의 중요한 기능이 측근 비리하고 특수관계인 비리들을 예방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게 좀 불안하고 좀 겁나지 않으세요? 이렇게 되면은 검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쟁점이 그거 같아요. 저희 당이 우려하는 거는 검찰이 권력의 신여가 되는 걸 막아야 된다. 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항했던 것도 권력 주변의 부정부패를 수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 정권에서 보면 수사를 제대로 못 하겠어요. 라임, 옵티머스 다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대장동도 수사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권력형 본부장 일가 수사가 안 됐지 무슨 권력형 부정부패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독립이 중요하고 그래서 검찰을 견제하는 건 법원이에요. 우리나라 구조 속에서는. 왜냐하면 영장 청구하면 법원의 허가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핵심은 권력에서 독립시키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권력의 통제를 민주당은 권력의 통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면 국민의힘 계열이 집권을 했을 때 검찰을 이용하고 했던 것 때문에 검찰 독립과 중립의 얘기가 나온 것이라서 그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던 정치개혁 주제와 관해서 신뢰가 없다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은 제가 권해드릴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권의 유혹은 있는 거예요. 검찰을 권력이 통제하고 싶은 유혹이 모든 권력에 있는데 우리가 당선되면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 그러면 검찰을 그렇게 공약을 하면 안 아니에요. 되죠. 그럼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경찰 수사는 왜 독립을 안 시키는 거예요? 주도권 시간 다 쓰셔도 됩니다. 끝나고 약간 더 시간 드리면 왜 검사만 하고 경찰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경찰 부분이 이미 6대 범죄에 다 넘어가 있잖아요.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잖아. 아예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 수사권도 독립시키겠다라고 해야지 맞는 거지. 다른 데는 다 줄인다고 하고 검사한테만 특권을 주겠다라는 공약을 낸 거예요. 경찰에서 지금. 답변하십시오. 저보다 전문성이 있어요. 아니, 저는 정말 민주당한테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선제 타격하자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발언을 하는 극우 보수 세력을 촛불로 저만큼 밀어내놨는데 다시 다 살려놓은 정당이 어디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 캐치플레이즈가 그거더만요. 국민이 키운 윤석열. 무슨 국민이 키웠습니까? 민주당이 키웠지. 난 정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정말 깊은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 민주당이 키웠습니까? 검찰하고 언론이 키웠지. 솔직히 잘 아시면서 그러세요. 그거는. 정말 저는 그 정의당에 대해 정말 유감해요. 시각 차이. 본질을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 가장 큰 피해를 봤으면서 그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민주당을 배신한 자한테 민주당이 키웠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에이. 네. 알겠습니다. 시간은 할게요. 조금뿐이 안 남긴 했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끝나고 저희가 이제 요거 한 분씩 다 했고요. 네. 시간을 약간 더 드릴 생각이었었거든요. 예, 약간 긴장감을 드리기 위해서. 자, 권은희 의원님 계속 연결해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사실 내일 정치 분야와 관련된 부분들을 엿볼 수 있는 게 잠깐 예전 토론회에 나왔습니다. 위성정당과 관련된 부분을 사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상정 후보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심상정 후보가 왜 나에게 사과를 하느냐,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답변이 저는 놀라웠습니다. 아니 책임질 일을 했으면 책임을 지지 왜 남한테 떠넘기냐 이런 식의 답변이었거든요. 당시에 위성정당을 만든 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에서 서로 만들었는데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를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아니, 사실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그건 완전 왜곡인데 네. 저는 이제 당시 잘 아시겠지만 네. 연동형 비례 자체를 반대했고 이 제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한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를 주도해서 만든 당이 거짓말을 한 거죠. 우리는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지금도 위성정당이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그게 생각하시는 아니라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하는 제도를 밀어붙일 경우에 우리의 저항권을 인정을 해주셔야죠. 그럼 민주적 기본 질서에 법을 위배되면 인정 안 되죠. 안 하고 사실 우리가 불법을 저지른 게 없잖아요. 우리가 불법을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겠지만 그 법 테두리 내에서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기준만을 가지고 정치가 판단을 한다면 아니죠. 이거는 내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합법이에요. 그 바보같이 서가 넘어간 정의당의 문제지 에이, 서가 바보라니. 넘어가지 않는 우리 정당이 바보예요? 아니 이거는 합법으로 정치의 기본을 지킨 관련된 문제가 사람들이 아니라 속아 넘어간 바보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아무리 내가 하태경 민주당이 의원이지만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도가 지나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기까지 속임수를 도가 쓸 거를 지나쳐요. 몰랐다는 것 지나치지 자체가 마세요. 좋은 놈의 바보라고 그냥 그 다 이해해 자체가 주시죠. 자기 지지자들랑 당원들한테 무책임한 거죠. 자, 이게 뭐 아니 하태경 의원이 내일 윤석열 후보 토론 나올 전에 이거 합법이라고 위성정당 합법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합법이었습니다라고 한번 그렇게 대국민 토론에 임하라고 아니, 해보십시오. 핵심은 근데 편법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뭐 마냥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예. 편법입니다. 자, 국회의원 하태경 의원은 네. 생각하시는 국민의힘 또는 윤 후보께서 내실 수 있는 정치개혁 방안은 어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신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제도 하는데요. 꼼수 제도 만들어가지고 편법으로 자꾸 말 바꾸는 이게 축적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믿지 못할 집단의 정치인 1등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정치개혁의 길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게 시간의 축적이 필요해요. 우리가 한번 약속한 것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저희들은 연동형 비례제 약속 안 하잖아요. 지키지. 우리가 논의가 우리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시는 또 거죠. 결선 투표제 예. 결선 투표제 저는 사실 어렵다고 봐요. 개헌 항상 말로만 그쳐요. 그러니까 이런 공수표를 남발하지 않는 게 오히려 신뢰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근데 민주당은 다당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당제 저는 찬성 안 합니다. 저는 왜 정의당이 민주당하고 합당 안 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 윤 이해를 후보 못해요. 빼고 그래서 얘기해보자면 정의당분 약간 도를 너무 넘는 얘기를 자꾸 아니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자기 생각이어도 양당제 찬성한다고. 상대당을 존중하는 수준 범위 안에서 하셔야 아니, 그러니까 됩니다. 제 그렇게 이야기는 왜 합당을 안 하냐고 아니, 묻는 그러니까 제 그게 말은 지금 양당제 공당한테 할수 있는 찬성론자한테 얘기예요? 저는 다당제가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분단된 나라고 안보가 굉장히 사활적으로 중시된 나라에서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한데 다당제하는 나라에 안보가 굉장히 취약해요. 안보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강력한 양당론자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개혁이 연동형 비례제고 다당제라고 주장하는 건 저는 정치개혁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자, 그러니까 없죠. 현재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 뭐 내일 토론에서 정치 제도 개혁 관련해서 윤 후보가 특별히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외로 반대한다는 얘기를 할 것 같고 나머지 세 당에서 어떤 이야기를 더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내일 토론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를 그렇죠.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관련한 우리 외교안보에 관한 이게 대통령이 되실 분들이니까 그거에 관한 이제 본인의 식견들이 좀 드러나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예. 네, 그것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에 따른 민생의 위기도 있지만 이게 국제 문제가 이게 커지게 되면 그것이 또 우리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후보들의 종합적인 지혜가 좀 드러나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선거제도가 1등이면 과반을 얻지 않아도 100% 권력을 다 가져갑니다. 저는 아까 이제 위성정당도 왜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매년 총선 때마다 그렇게 자기 표가 이 의석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표가 1000만 표예요. 정의당 찍는 표가 사표가 아니라 그 표가 나의 어떤 그 대변자에게 얼마만큼 전달이 되는가, 전달되지 못하는가 이게 이제 사표론이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없애자고 했던 것이 선거제 개혁이었고 그것이 다시 무산돼서 국민의 소중한 표가 다시 1000만 표 이상이 사표가 됐다는 점, 이 점에서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이때까지 국회가 너무 기득권들 세력에게 포획되어 왔지 않습니까? 국회 안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막았던 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과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토론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좀 정치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대선 이전이라도 결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당제를 보장하겠다 약속을 하셨으면 지방선거 지금 2월 18일 이미 예비후보 등록이 다 끝났습니다. 내가 어디 출마할지도 모르고 후보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지금 민주당이 전체 시도의회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상당수입니다. 전 가끔씩 시도의회를 보면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 이런 생각이, 일당 독재. 그런 데서부터 지방의회의 중대선거구제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내일이라도 당장, 그거는 국민의힘 뭐라고 할
핑계를 댈 수도 없잖아요. 90%. 보시면 당장 낼 거예요, 아마. 네. 네,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하자는 게 제 생각이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약속만 하지 마. 실행을 그러니까 하자는 실행할 거죠. 거라고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저는 논의됐으면 저건 합니다. 좀 반대 안 합니다. 양당제라면서 왜 또 그 반대하래? 외교 안보는 양당제를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 영역은 전 다당제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외교, 뭐 전국적인 영역을 한번 아예 얘기하시는 공천을 하지 거고요. 말자. 예, 예. 당에서 공천을 하지 말자. 이 주장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저렇게 그 일관성 있으면 권은희원까지 그렇지. 말씀 좀 예, 들어봐야 되겠네요. 뭐 사실 다당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다양한 그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지금 양당제의 한계가 곳곳에 드러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체구는 커졌는데 옷은 어린아이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그 안정된 양당 체제가 맞다라고 했는데 지금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 양당 체제가 보여준 거는 정말 그 북한을 이용한 정치적인 이용행위 이 밖에 저희 역사상 보지 않았습니까? 뭐 소위 색깔론, 예 그리고 특정 정당이 그렇게 했죠. 특정 정당. 또 마찬가지로 이번 정부에서도 그 어떠한 정당한 그 미사일 발사나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런 험한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뭐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이거는 사실 외교안보가 아니라 그냥 정치로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이고 오히려 양당제이기 때문에 이런 폐해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서 정말 합리적인 그런 부분들은 제3당에서 오히려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당제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내일 토론 때까지 국민의힘도 후보님하고 잘 얘기해보세요. 이거는 후보 생각을 대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후보 생각이 다를 것 같아. 예, 오늘 이제 유튜브 연장 토론까지 좀 진행해 봤는데요. 뭐 TV 토론에서 이 얘기가 좀 됐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연장 토론이라도 그래도 다루게 돼서 좀 다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생방송 TV 토론 이후로 유튜브 생중계 바로 이어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술적인 이유로 생중계 자체는 좀 되지 못했습니다. 관련해 사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후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만 네, 녹화본으로 업로드된 상태로 함께 해주셔서 생중계가 자,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25일인 내일은 정치 문제 그리고 다음 달 2일에는 사회를 주제로 한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토론회를 통한 후보자 검증 유권자의 권리죠. 부디 품격 있고 더 깊이 있는 토론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100분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늦게까지 고생해준 네 분 패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